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방연륜고시학원에서요, 단체급식 식품위생을 강의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자, 지난 11월 26일 토요일날 영양교사 2023년 영양교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치셨나요? 자신 있게 보셨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라기보다는 거의 평이한 문제들이 좀 많이 구성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도 비슷했는데요. 자, 보니까 우리 보통 나오는 대로 나왔죠? 단체급식 2문제, 식품위생 2문제, 각각 4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각각 8점씩 배당이 됐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딱 10%, 80점에 10%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제를 보고 저희가 처음에 문제를 보고는 되게 평이했구나, 문제가 좀 다 쉽게 출제가 됐구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단체급식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좀 말이 이렇게 좀 도는 좀 논란이 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단체급식과 식품위생 중에 먼저 식품위생 먼저 확인을 하고요. 빨리 확인을 하고 단체급식이 제일 문제가 됐던 문제는 제일 논란이 됐던 문제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치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식품위생 첫 번째 문제는 2교시에 7번 문항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소설하세요. 작년에 2022학년도 영양교사 시험에서는요, 이 식품위생에서 식중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근데 요 문제는요, 정말 우리 그 교재,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하고 정말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는데요. 요 세균성 식중독이 누군지 알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뭘 먹고 탈이 났냐죠. 천연치즈, 양상추가 혼합된 훈제 연어 샐러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구입한 지 얼마나 지났대요? 3일이 지났대요. 그래서 3일 동안 보관했다가 섭취했습니다. 그럼 샐러드를 어디다 보관했을까요? 냉장고에 보통 보관을 했겠죠.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도 식중독이 발생했고요. 뭐가 문제였어요? 훈제 연어. 여러분, 훈제 연어를 통해서 발생하기 쉬운 거? 리스테리아죠. 자, 그 다음에 더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뒤에 있어요. 아이스크림에서도 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의 특징도 나와 있죠. 임산부에게 유산, 조산, 사산의 증상을 보인다. 뭐밖에 없어요? 리스테리아밖에 없습니다. 식중독에서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건 리스테리아밖에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균성 식중독 당연히 리스테리아 식중독이구나 손쉽게 유추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 뭘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요거예요. 자, 위 내용에 근거해서 밑줄 친 기억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균의 학명, 드디어 학명이요. 여태까지 그냥 식중독균을 써라 이렇게 나왔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쪽만 그랬고 여태까지 다른 쪽들은 다 뭐 학명을 쓰라든지 속명만 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우리도 학명을 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학명은 전체 이름을 다 쓰라는 거죠. 속명과 종명을 모두 다 쓰시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가르쳐줬어요. 속명, 종명 다 쓰라고, 앞뒤 다 쓰라고. 자, 그 다음에 생육 온도와 관련된 특징을 서술할 것. 이건 정말 너무 많이 했죠. 리스테리아균의 생육 온도와 관련된 특징은 정말 여러 번 문제를 풀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죠, 이거. 자, 그러면 세균의 학명은요, 원어로 써도 되고요.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인균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죠. 그래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학명을 다 쓰라 그랬으니까 리스테리아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속명과 종명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육 온도와 관련된 특징을 서술하라 했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건 몇 도에서도요. 4도씨, 5도씨에서도 생육 가능한 균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도씨에서도 느린 생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4도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온에서도 증식 가능한 균이라는 걸 언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에 그람 염색성 그리고 산소 요구성을 순서대로 써라.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 우리가 감염형은 대다수가 그람 음성에
통성염기성이죠. 기본이 그건데 유일하게 리스테리아만 뭐였어요? 그람 양성균이었죠. 그래서 그람 양성의 산소 요구성 그 흔한 통성염기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균은요, 그람 양성 통성염기성균이다.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순서는 바뀌지 않도록 그람 양성균이다, 통성염기성균이다. 그람 양성, 통성염기성. 그걸 순서대로 나열해주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2점을 배점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예상컨대 거의 다 정확하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는 리스테리아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자, 3교시 문제가 있었는데요. 5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생의 식품위생 검사에 대한 실험 보고서입니다. 작성 방법에서 따라서 서술해라. 요 파트, 우리가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요 앞쪽 파트에서도 좀 나온 지가 돼서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살균소독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위생검사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냉동식품과 건조식품의 식품위생검사를 할 때 밑줄진 기억의 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염지표균의 명칭을 쓸 거. 포인트는 뭐예요? 앞에예요. 냉동식품과 건조식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균군은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에서요 생존율이 낮죠. 그래서 오염지표균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의 그 식품위생검사를 할 때 오염지표균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누구였어요? 장구균이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마 아주 손쉽게 해결됐을 겁니다. 장구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학명으로 써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장구균 이렇게 써줘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장구균 뭐 내지는 엔테로코커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점짜리 제점 문제였잖아요. 나머지 세 문제가 밑으로 쭈루루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요, 검사 결과가 주어졌어요. 자, 검사 결과 일반 세균수가 얼마나 되는지 3.1 곱하기 10의 3승 정도였고요. 자, 그다음에 대장균군의 양성률은 10개 중에 2종이 양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일반 세균 평균 오염도를 통해서 김밥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걸 알 수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판정된 김밥 2종이 분변에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은요.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판정된 김밥 2종을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다 틀린 결론이었어요. 다 틀린 결론. 자, 이 틀린 결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밑줄 찐 잘못된 결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미생물학적 근거를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순서대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니은에 대한 미생물학적 근거, 디귿에 대한 미생물학적 근거, 그리고 리을에 대한 미생물학적 근거죠. 자, 이거 우리 이거 첫 번째 니은 아주 손쉽게 쓰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세균수가 지금 얼마예요? 3.1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근데 우리가, 이때는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초기 부패 기억나시죠? 우리 맨날 외웠었잖아요. 부패를 판정할 때, 초기 부패를 판정할 때 지표가 되는 게 얼마였냐면요. 10의 7승 내지 8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수가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가 초기 부패니까요. 이거는 부패 상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 세균수가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를 초기 부패로 본다. 이렇게까지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방법은 여러 가지. 항상 말씀드렸죠. 쓰는 방법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반드시 들어갈 내용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10의 7승에서 8승일 때가 초기 부패 상태를 의미한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패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된 김밥 2종이 분변에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장균군은요, 분변이 아닌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검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분변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균군 중에는 토양, 물 등에서 유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분변에 오염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대장균군 중에는 토양, 물 등 분변이 아닌 곳에서 유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꼭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앞뒤에 어떤 말이 붙었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장균군 중에 일부는요, 토양이나 물같이 분변이 아닌 곳에서 유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인데요. 대장균군이 양성, 이렇게 판정된 김밥 두 종을 섭취하면 식중독을 유발한다? 여러분, 대장균군 같은 위생지표균은 뭐라고 했어요? 얘네는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아니에요. 위생이 지표가 되는 균이지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대장균군 그 자체가 병원성이 있어서 질병을 직접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들어가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병원성이 있어서 질병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식중독이 반드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대신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문항이 좀 문구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대장균군 그 자체가 질병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식중독균 같은 균들과 같이 검출이 될 수는 있어요. 검출될 수는 있지만 식중독균과 같은 이런 균들과 검출이 될 수 있지만 질병을 직접 유발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김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식중독이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의 결론이 잘못된 이유를 근거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대장균군의 어떤 특징, 일반 세균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수치,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충분히 다 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품위생 봤거든요. 두 문제, 4점짜리. 자, 그럼 이제 단체급식을 봐야죠. 단체급식. 자, 그럼 이제 우리 단체급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단체급식 중에 먼저 3교시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3교시 문제. 자, 3교시 문제 중에 10번 문제예요. 시설설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설비가 좀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시설설비에서 나올 것 같긴 했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때도 심지어 풀어봤었던 거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계획서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자, 밑줄 친 기억. 조리장입니다. 자, 조리장을 일반 작업구역, 청결 작업구역으로 분류하는 이유 서술해라. 이거는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요. 예전에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점짜리로 그때는. 자, 그랬는데 이게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쓰셨겠죠. 뭘 방지하기 위해서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청결구역에서 작업 내용을 한 가지 쓸 거.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2번이나 했던 거죠. 이거 실수하지 않고 이번엔 다 제대로 쓰셨죠. 자, 청결 작업구역과 일반 작업구역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 작업구역에서 해야 될 작업, 그 다음에 청결 작업구역에서 해야 될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하나만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여러 개 써가지고 틀리는 것보다 하나만 정확한 거 하나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2개 썼다고 2점 주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조리. 자, 조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죠. 가열, 비가열 조리, 소독, 가열 후 절단 작업이라든지 배선 작업을 행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예요. 자, 뭐냐면요.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높이,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조도, 요걸 순서대로 써라 라고 했는데요. 항상 이렇게 수치 문제는 기준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주어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에 맞춰서 쓰래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근거해서 그대로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그 높이, 조도를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너무 쉬웠죠? 특히 이 조도 문제는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3번째거든요. 틀릴 리가 없죠. 니은하고 디귿 같은 수치는요, 아무도 틀린 분이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니은 건조식품 보관창고의 보관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이것도요 예전에 객관식일 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15cm. 그 다음에 조도는 540 룩수 이상이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니은 디귿 이렇게 써있지만 그냥 15, 540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 뭘요? 순서대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정말 기본적인 거, 예전에 나왔던 거 또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출제자들이 이전에 나왔던 문제를 확인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비슷한, 정말 이거 10번은요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되게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합쳐져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사이에 논란이 됐던 문제.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논란이 되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를 되게 잘 읽어야 돼요. 자, 단체급식 2교시의 11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11번 문항에 뭐가 있었냐면요. 다음은 땡땡 중학교의 급식 작업 지시서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였고요. 작업 지시서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을 보시면은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5차 개정에 근거해서, 여기도 뭐냐면요, 온도하고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수치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는 단체급식이나 위생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뭔가 온도나 어떤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는 다 근거가 있다라고 했죠. 위험 온도대를 근거로 하든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근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학교급식 법을 근거로 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긴 뭘 근거로 했어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5차 개정을 근거로 해서, 작년에 5차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 5차 개정을 근거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 문제를 보고 딱 느낀 게 뭐였냐면요. 맨날 우리 나왔던 문제는요. 요거였어요. 57도씨 이상. 57도만 나왔어요. 그 전에는 5차 개정 전에는요. 5차 개정 전에는요. 57도씨 이상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배식과 관련해서요. 뜨거운 음식에 관련된 기준만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5차 개정이 생기면서요. 차가운 음식에 대한 기준도, 온도 기준도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고 느꼈던 게, 아, 이거 개정되니까 바로 나오네? 예전에 학교급식법도 그랬거든요. 학교급식법에서도요. 가열과 관련된 온도가 74에서 75도로 바뀌었을 때, 75도, 85도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바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개정이 되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새로 차가운 음식의 온도 기준이 생겼더니 바로 또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배식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배식할 때 돼지고기 수육까지 이렇게 뜨거운 음식은요. 57도 이상으로 배식한다. 57도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57도로 제공하기.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쌈, 채소 같이 차가운 음식은요. 얼마 이하로 배식한다.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공급식이 어려울 경우는요. 조리 후 몇 시간 이내에 배식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다 뭐예요? 배식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배식이에요.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요. 배식이에요.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답이 두 개다.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10도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업위생관리 파트에서 조리 완제품 관리에 찬 음식 10도씨 이하, 더운 음식 57도씨 이상, 그러니까 답이 10도씨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보셔야 될게요. 얘는 조리 완제품 관리입니다. 배식이 아니에요. 배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리 완제품 관리가 배식 관리지? 아니요. 여기서는요. 조리 완제품 관리 따로 배식 관리 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업위생관리 이거 앞쪽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식품 취급 및 조리 완료 및 배식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 다룬다? 제2장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배식이 아니에요. 배식 전에 음식을 유지가 되도록 보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리 완제품을요, 배식 전까지 보관하는 거지 이건 배식 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도로 제공하겠다. 여기가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면요, 이 온도로 제공하겠다, 이 온도로 배식하겠다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0도씨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배식 관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리 완제품 관리예요. 그래서 조리 완제품은 배식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조리한 다음에 조리 완제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배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리 완제품은요, 조리하고 배식 사이에 있는 거지 배식 관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시간 이내에 배식하겠다. 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장소의 보관시에 뭐 이런 보온본의 이외의 장소의 보관시고요. 그 다음에 배식 전용 도구 얘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말 그대로 배식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배식 관리 어디서 다룬다고요? 배식 어디서 다뤄요? 제2장에서요. 뒤쪽에 있단 소리예요, 배식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행요건 관리입니다, 여러분. 해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2장에서 다루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2장 뒤쪽에 가야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배식 관리가. 자, 조리 완료 및 배식이 딱 떠 있어요. 조리 완료 및 배식. 그래서 배식과 관련된 거니까요. 배식 관리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식 관리 열장 온도 57도씨 이상으로 배식한다고요. 제공한다?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배식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차가운 음식은요. 냉장 온도 5도씨 이하로 제공한다고요. 배식한다고요. 자, 그래서 배식과 관련된 온도 관리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배식과 관련해서 전용 도구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여기 나오죠. 배식 전용 기구는요, 세척, 소독하고 건조한 다음에 써야 된다. 여기서 낸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자, 그래서 조리 완료 및 배식과 관련된 거는 5도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도씨는 조리 완료된 식품을 그냥 관리하는 거고요. 완제품을 관리하는 거고, 그 배식 전에 제공하는 건 요 배식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은요, 말씀드렸죠.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몇 가지가 개정이 되는데 CCP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조리 완료 시에 완료하고 배식할 때 요 온도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5차, 그 이전에 있었던 4차예요. 달라진 게 또 눈으로 보이시나요? 이때는 열장 온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차 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제풀이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론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열장 온도 말고 뭐가 새롭게 생겼다고요? 냉장 온도요. 5도씨 이하로 제공한다. 이게 새롭게 생겼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문제풀이 시간에, 그 다음에 이론 시간에 여러 번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딱 바뀌고 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하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거는 배식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요. 문제가 작업지시서에 배식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배식입니다. 자, 그래서 배식 관리이기 때문에요. 답은 5도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 뭐예요?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식 전용 기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2가지만 써봐라 라고 했죠. 자, 하나는 우리 거기 아까 거기 있었어요. 자, 배식 전용 도구는 세척, 소독하여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음식별로 구분해서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서로 다르면 다른 배식 전용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 그리고 책 2개 이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외의 것이 또 답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식 소독된 용기에 담아서 배식 전용 도구를요. 소독된 용기에 담아서 보관한다 이 정도로 쓰거나, 아니면 이 배식 전용 도구에 음식이 닿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손으로 잡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더 추가는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답은 이거라 보시면 돼요.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 마지막 문제도 논란이 됐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조리 완제품 관리는 배식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배식 관리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정말로의 배식 관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배식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건 뒷부분에 있는 오도시가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개정과 관련된 사항, 뭔가 개정이 좀 됐다라고 하면 그 개정과 관련된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 당연히 수업 시간에, 단체급식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죠. CCP 개정, 그다음에 온도 개정, 새롭게 생긴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렇게 개정이 항상 되면은요, 항상 그 몇 년 차를 두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항상 그런 것들은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다 우리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에서 다 출제가 됐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하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조건 쉽게 한다고 다가 아니라요.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만 파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문제는 되게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폭넓게 공부하셔야지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식품위생검사 확인했는데 되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공부한 것 같긴 하거든요. 다 다루었던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나왔던 부분에서 또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되게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폭넓게 항상 공부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4년 영양교사 단체급식 식품위생 살펴봤는데요. 요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해설 강의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